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불체포 특권 포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국민이 그 기득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윤리정당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신뢰 회복 조치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향후에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얘기가 좀 나왔고, 근데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하면서 조건이 붙였는데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거는 사실 말장난이죠. 결국은 받아들인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는데 채권자가 갚아 그럴 때 안 갚아 이러다가 갚을게 단 내 마음 내킬 때라고 단서를 달면 이게 갚겠다는 뜻인가요? 단서라는 게 그래서 위험한 거고 정치권에서도 항상 그러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디테일 하나 집어넣으면 전체가 그냥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하면은 뭐가 입장이 달라질 게 있을까? 왜냐하면 여태까지 다 영장 청구 왔을 때마다 조작 수사, 기획 수사, 뭐 야당 탄압 이렇게 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냥 그 자체로 국민들에 대해서 부당합니다. 부당한 영장 청구입니다라고 해 오셨어요. 되든 안 되든. 그냥 녹취록이 있어도 그렇게 주장을 해 오셨어요. 근데 이제부터 오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청구가 되거나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서 재청구되거나 그럴 때 입장 바꿔가지고 이제는 보니까 정당합니다. 이렇게 하실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거든요. 입장 변화도 없고 여태까지 그러면 저희가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정당한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결시켰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실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아무것도 받아들인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이게 17세기 영국에서 도입됐던 것이 왕이 군대를 들고서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의회에서 체포를 직접 할 수 있었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상권 분립이 안 돼 있으니까 왕이 그냥 체포하면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상권 분립 시스템이 왔을 때부터 이 세계적으로 사문화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지금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95% 이상이에요. 사문화돼 있고 일본에서는 60년간 딱 2건밖에 부결된 사례가 없어요. 우리만 근데 방탄국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전 얘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인식이 지금 17세기로 퇴화해버렸다 이 뜻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영장 실질심사가 도입이 됐거든요. 90년대에. 여기서 급격한 변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서류로만 영장 발부에 대해서 판사가 심사를 했기 때문에 피의자가 자신의 내용을 주장해가지고 판단을 받을 상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100건 중에 45건이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 영장 실질심사 이후에는 100건 중에 15건만 발부가 돼서 구속 기소가 돼요. 현격한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영장 실질심사 도입된 이후에는 국회의원이 이런 특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게 학계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인데 쭉 사문화되고다가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17세기로 퇴화하고 영장 실질심사 얘기 싹 빼버리고 특권을 여기까지 누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법리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저는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와서 저런 사조까지 다는 건 더더욱이나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논리가 개인적으로 탄탄하셔서 다 듣고 있긴 했는데 첫 질문부터 답을 다 하시면 나머지 분들 무슨 얘기 하시려고. 아니요. 농담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상당히 앞에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다. 정당한의 기준이 여론으로 판단이 되는 문제입니까? 저 문제는 정당하다고 하는 이 부분을 여론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아마도 오늘 모르겠습니다만 의총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는 이끌어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당론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견을 다 모아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도부는 박강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본인도 불체포 특권 다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아마 반대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조건을 다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표현을 쓴 거고 사실 저 표현 자체만 본다고 하면 명확하게 기준을 삼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아마 그런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할 거고 안 할 거면 안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논점이고. 그러면 그동안에 부결시켰던 건 다 정당한 영장이 아니어서 부결시켰냐 이런 반론도 바로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당한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결정을 하느냐?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아까 뭐 여론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아니 그 뭐 여론이라는 것도 민주당이 보는 여론이죠.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론도 여러 가지입니다. 민주당이 보는 여론 다르고 저 국민의힘이 보는 여론 다르고. 그러면 앞으로 저 체포동의안 날라오면 그러면 뭐 저 여론조사 하나요? 그거 가지고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자기들이 그 정당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텐데 이 꼭 민주당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민의힘에서도 만약에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을 때 영장 청구가 하면 그걸 정당하다고 인정할 야당이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도 이게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 결정은 사실상 혁신위원회에 뭐 체면은 세워주긴 세워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수식어를 달아서 했는데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어쨌든 1호 제안이었어요, 혁신위에. 뭐 안 한 것만 못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뭐 정당한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혁신위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런데 혁신위 자체도 설화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한 혁신위원이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지 않은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잖아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선출된 분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작년 전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 가지고 적법하게 선출된 지도부예요. 그 지도부가 교체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 아직 이분이 탄핵에 이르는 사유를 발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물론 뭐 맥락으로 봐야 되긴 합니다만 뭐 맥락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혁신위원 서복경 혁신위원이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에 대해서 틀린 생각은 아니다라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이 서복경 혁신위원은 정치학자 출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혁신위원회의 어떤 본색을 이제 솔직히 이야기한 거예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 체제를 전혀 흔들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분치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바꾼다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이재명 대표 이야기했잖아요. 당명을 비롯해서 모든 걸 다 위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거기 뭐냐, 단 나는 놔두고 이야기거든요. 결국 그걸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혁신한 게 뭐냐면 왜 혁신위원회가 떴겠습니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패배했습니다. 연이어 선거에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패배한 수장이 당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 많은 사법적인 어떤 이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이런 어려움이 겪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본질적인 문제는 다 놔두고 다른 사람들 문제, 다른 사람들 뭐 당에 대한 문제 이것만 한다 그러면 뭐하러 혁신위원회 뜨입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시스템 안에서 굳이 혁신위원회 이렇게 힘들게 많은 분들 모아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그 차원의 혁신위원회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고, 참고로 이 서복경 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언론 칼럼을 통해서 이 개딸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딸 우리가 처음부터 혁신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다 이재명 대표와 다 관련이 돼 있는 분들 했다라고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처음에 했던 우리가 관측했던 것이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말을 최진봉 교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 맥락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앞뒤가 말이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된다는 표현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답변하면서 이게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그러면 이재명 지키기 혁신이냐? 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증명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얘기를 들어오면 혁신의 역할 중에 이재명 대표의 뭐 진퇴라든지 아니면 탄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판단해 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서복경 의원하고 뭐 만난 적도 없고 통한 적도 없지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앞에 말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1차적으로 틀린 생각은 아니다. 저 말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이 뒤에 있다고 보고 그 뒤에 있는 말을 하고 싶어서 앞에 말을 한 건데 그 말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을 할 때 저런 부분들의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발언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글쎄요. 과거에 팬덤은 죄가 없다. 개딸들 옹호했다는 발언 때문에 이게 혁신위 자체가 이재명 대표 입김으로 굴러가는 데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당내에서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저 발언까지 좀 생각할 부분이 많은데 오늘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 명락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좀 사이좋게 나오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방송 전에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 오늘도 이제 호흡기가 크기 때문에 네. 안 만나는 걸로 일단 내일이죠, 내일. 그러니까 원래 알려지기로는 내일이었는데 일단 네. 그것 또한 안 만나는 걸로 했는데 네. 또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이걸 또 반긴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원래 이낙연 전 대표를 뭐 수박이라고 표현하면서 왜 만나느냐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비판적 견해를 보였었죠. 예. 근데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자, 이 두 사람이 그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아주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그게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관해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화합한다는 건 결국 이재명 체제로 총선까지 간다는 걸 본인이 인정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저는 그 흔쾌하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혁신위원장이 자꾸 그걸 권유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조금 전에 저희가 서복경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 혁신위원이 얘기했듯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다름 아니에요.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그 비슷한 맥락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그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그 혁신위원장이 이재명, 이낙연 만남에서 뭐 어떤 모습을 보이라라고 자꾸 강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자체가 저는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뭐 일부긴 합니다만 그 강성 지지자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뭐 두 사람의 만남을 여전히 반기지 않는다는 얘기, 뭐 하늘도 반대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여전히 당내 내용이 뭐 쉽게 봉합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